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고 3학년 심화국어 안내를 맡게 된 손소표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하나고 4기부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벌써 이제 14기 친구들까지 대학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고요. 사실 해마다 학생들은 많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친구들이 좀 대체로 선량한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까지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14기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시에 좀 많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2학년 문학 수업과 그리고 3학년 국어 수업을 들어서 자기가 수능 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1학기 동안 수능 특강 한 권을 끝내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가 되게 많은데요. 범위가 되게 많은데 학습 부담이 사실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그 범위가 되게 많은 것에 비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잘 너네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너네가 잘 생각해봐라 이래 놓고 분명히 그 친구들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근거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약간 자습서 같은 책인데 그 책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학교 선생님이 그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의 견해를 부정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내신에서는 자기가 부정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실제로 수능 출제 과정에서 수능 출제위원분들은 사용 설명서 기준으로 출제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가끔 이렇게 수능과 괴리된 뉘앙스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특정 수준의 암기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야 되는 부분이 조금 존재하더라고요. 뭐 실제로는 이게 참 말로 설명하자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외워야 될 것과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문학 지문은 실제로 20개 정도가 작년 중간고사 범위였거든요. 문학 40지문, 비문학 20지문, 한 6, 70지문 정도가 중간고사 범위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을 다 외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비문학 20지문을 어떻게 외워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구조를 좀 그려가지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시켰던 것 같고요. 이 구조도 자체는 외우려면 또 전날 열심히 보면 외울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지문들, 뭐 고전시가 같은 지문들에서는 해석을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좀 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외웠을 때 점수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가끔가다 3학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EBS니까 대충 자기가 1회독 정도 풀어봤으니까 가서 한번 모의고사처럼 풀어봐야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높은 확률로 점수가 깨집니다. 예, 그런 친구들이 높은 등급을 받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범위에 비해서 부담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난도가 대체로 평이합니다. 여기서 난도가 평이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특정 수준의 암기를 해냈던 친구들한테는 난도가 평이하고 외워야 될 것들을 끝까지 흐린 눈으로 봤던 친구들한테는 어려웠죠.
늘 물어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 명 한 명 잡고 곰곰이 물어보면은 풀만했다라는 평이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문학 40작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 중간이 있고 기말이 있을 때 중간은 시 위주로 많이 내고요. 기말은 소설 위주로 조금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시 비중이 조금 높고 소설 비중이 좀 높아서 실제로는 작년에 같이 데뷔를 해보니까 기말고사 범위가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 갈래복합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엔 조금 많더라고요, 범위가. 독서도 역시나 한 20지문 정도 나오는데요. 그 수능 특강 책 펴보시면은 그 적용편에 뭐 인문사회, 뭐 이렇게 뭐 인문예술, 사회문화, 뭐 과학기술, 뭐 복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한 20지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문별로 그 외우는 거는 불가하고 구조화가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암기만으로는 이 양을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외울 건 외우되 놓을 거는 깔끔하게 구조도를 그리면서 놓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가장 좋았어요. 외부 지문들을 조금 갖다 썼거든요. 실제로 외부 지문을 갖다 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문학 지문 몇 작품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문학 지문 한 40작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40작품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외부 지문을 조금 더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난도 보기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는 변별이 일어났어요. 그 서술형으로 변별을 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변별이 일어났던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고난이도 보기 문제에서 대부분 변별이 일어났습니다. 문학 보기 문제보다는 독서 보기 문제의 난도가 조금 높았고요. 문학 보기 문제 중에서는 그 어려운 평론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2학년 문학 출제랑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 2학년 문학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아마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평론을 되게 길게 주는 보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김수영 시인이 어쨌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길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평론 자체가 가지는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평론이나 어떤 문학사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난생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 지문보다 오히려 개념을 아주 딥하게 물어보는 평론 자체의 난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2학년 문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아주 별일이 없으면은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띌 거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고 기출문제 기반으로 문학 해설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고 기출 기반이라는 거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문은 변하죠. 왜냐면은 뭐 EBS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선지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작년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작년에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EBS에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진달래꽃과 관련해 가지고 블라블라라는 선택지를 냈어요. 근데 올해는 진달래꽃은 빠졌는데 님의 침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님의 침묵과 관련해 가지고 선택지를 봤더니
몇 년 전에 썼던 진달래꽃 선택지랑 거의 똑같은 논리의 선택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선생님들은 바뀌고 있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학교에 아주 오랜 기간 계셨고 출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다른 지문으로 출제를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선호하는 표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학교에 아직 교체되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있었던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3학년 수업에 들어오셨을 때, 예전에 자기가 썼던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다른 지문에 출제할 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수업을 하면서 쌓여온 기출문제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수업 영상을 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블라블라 같이 물어보면은 O예요, X예요 라는 질문을 가끔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럼 블라블라라고 물어보는 말 자체가 근거 없이 물어보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디 한번 나왔던 말일까요? 네, 그쵸. 어디 한번 나왔던 말이죠. 어디 나왔을까요? 그쵸. 예전에 출제되었던 데이터 값을 근거로 과거의 학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었으니까 다른 지문이지만 이런 상황이면 똑같이 묻지 않을까 라는 근거를 갖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작년 기출문제와는 분명히 지문이 다릅니다만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 보기를 구성하는 방식 변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오랜 기간 살펴보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당한 양의 문항 자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최근에 그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단순 변형하는 데까지는 이제 많이 왔어요. 다들 뭐 광고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심도 깊은 문제까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만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 광고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궁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조금 풀어보면은 수준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국어는 AI가 오려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만든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다시 AI로 만든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점수 향상에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냥 자기가 그 지문과 선택지를 놓고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적당한 양의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지문단은 적당한 양의 문제를 드려도 아까 보셨듯이 뭐 한 60지문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친구들한테 문제 자료를 인쇄해가지고 학교에 택배를 보내줘 봤더니 제가 중간고사 때 총 몇 권의 책을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15권인가? 뭐 16권인가? 하는 그런 프린트 자료집이 나갔더라고요. 이거 제가 뭐 많이 주려고 많이 준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지금 학부형님께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자녀분이 수능 특강 회독을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2회독, 3회독, 4회독 할수록 시험 당일 기대값은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시험을 보기 전에 하도 지문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지문이 나올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모든 지문을 다루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출제 주요도가 높은 지문이라는 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지극히 제 감각적인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맞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두 세트 정도는 이렇게 시험과 유사한 동형 모의고사를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이고 이제는 3학년이다 보니까 조금은 경제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직전에 조금은 시험에 가까운 테스트들을
조금 해보는 게 자기 점수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밴드로 작품별로 영상 찍어가지고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끔 테스트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값이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따로 관리를 조금 하고, 점수가 좋은 친구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문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자료는 전부 다 저희가 학교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벌써 4기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14기 애들까지 이제 대학에 보내고 나니까 참 기분이 묘합니다. 벌써 3년째 하나고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3학년 1학기 국어 내신까지만 잘 마무리하면은 수시 쓰실 때 걱정 없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희 스태프분들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수업이고, 오셔가지고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내년에 대학 가셔가지고 와, 그때 국어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